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기다려주신 트러블 극복대회 2등님의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전에 3등님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 비탐찌들 반응을 보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비탐찌 몇 분이 우리 트러블 고민수 카페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뭔가 힘든 얘기나 우울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안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더 으쌰으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극복하신 비탐찌의 이야기를 담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그 방향에 맞게 잘 가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긴 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드릴 우리 2등님의 스토리도 비탐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하나씩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2등님의 여드름 극복 과정과 방법들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25살 때까지는 여드름이 가끔 한두 개 올라오고 생리기간에는 턱에만 심하게 나는 정도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런 피부였어요. 그런데 작년 2019년 초부터 급작스럽게 트러블이 심해지기 시작해서 유튜브로 여드름 관련 컨텐츠도 찾아보고 처음으로 화장품의 성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 봄에 어떤 뷰티 유튜버의 세안 방법을 봤는데 그분의 증상과 여드름 심했을 때의 모습이 제 피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따라서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클렌징부터 패드 사용까지 다 포함해서 총 4단계의 세안법이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이 방법을 실천한 이후로 트러블의 효과를 하나도 못 봤을 뿐더러 전에는 못 느꼈던 가려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잠만 자려고 누우면 얼굴 전체에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심할 땐 다시 세수하고 자기도 하고 계속 수시로 일어나서 피부 확인하고 그렇게 한두 달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려움 증상과 트러블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고요. 그 당시에는 기초 화장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기초 화장품도 수십 번 바꿨는데 피부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고 이때 3-4달 동안 화장품에만 쓴 돈이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모낭염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모낭염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와닿았던 게 심한 세안으로 인한 피부 면역력 저하, 수면 부족, 코 파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4차 세안을 하고 있었고 피부 가려움증으로 매일 잠을 설치고 결정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코를 자주 파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가 진단으로 제가 모낭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순환 세안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때 알게 된 제품이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는 코스RX 약산성 젤 클렌저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메이크업 클렌징을 할 때는 순한 클렌징 오일로 1차 클렌징을 해주고 2차 클렌징은 코스RX 약산성 젤 클렌저로 딱 이렇게 2차 세안으로만 마무리를 해줬어요. 이 방법으로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가라앉기는 했지만 피부에 가려움이 계속 남아있어서 원래 사용하던 기초 제품들을 바꾸면서 불필요한 단계는 빼기 시작했어요. 크게 피부 트러블을 겪고 나서는 피부가 좋아지는 제품보다 트러블이 나지 않는 제품을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바꿔서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라네즈 모이스처 스킨 그리고 센텔라 앤 그린티 수분크림, 이렇게 딱 2가지인데요. 원래는 로션도 사용했었는데 이상하게 부분적으로 가려운 느낌이 계속 들어서 로션 사용을 멈췄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세안법과 기초템을 바꾼 것만으로도 염증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좀 더 빠른 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피부과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드름 치료 5회를 끊었는데 제가 받은 치료법은 스케일링, XLV 레이저, 그리고 항생제 여드름약 복용이었어요. 저는 피부과를 2-3주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고요. 2019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5회 치료를 다 마치고 그 이후로는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과 치료, 순한 클렌징, 간단한 스킨케어로만 심플하게 병행하면서 관리했는데 확실히 턱 부분도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모습이죠. 물론 손으로 만지지 않고 손 잘 씻고 집에 오면 머리띠로 머리카락 조심하고 잠 푹 자고 얼굴 안 건드리고 코 안 파고 이런 건 기본으로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재 모습인데요. 작년 2019년 12월에 피부과 치료 끝내고 7개월 동안은 홈케어로만 유지 중이랍니다. 물론 생리기간에는 턱에 4-5개 정도 크게 나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심각한 화농성 여드름, 염증성 여드름은 안 나고 있어요. 사실 저는 유전적으로 좋은 피부가 아니라 지금도 도자기 같은 피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한 트러블을 극복한 사람으로서 인신님을 포함해 모든 비탐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등님이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우리 이등님이 뽑으신 인생 스킨케어 제품은 두 가지인데요. 촉촉하고 피부 결의 효과를 느껴서 20대 초반부터 현재 후반까지 쭉 사용하고 계시다는 라네즈 에센셜 파워스킨 리파이너 모이스처 제품, 그리고 큰 트러블이 나거나 가려움이 안 느껴져서 계속 사용 중이시라는 내추럴 팁스 센텔라 N 그린티 수분크림 제품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클렌징 제품도 두 가지인데요. 순한 세안을 위해 사용 중이시라는 세컨 디자인 퍼스트 클렌징 오일 퓨어 앤 프레쉬 제품, 그리고 모낭염과 화농성 여드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느낀 코스RX 약산성 굿모닝 젤 클렌저 제품, 이렇게 두 가지를 뽑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등님은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주 6일에서 많으면 7일 정도 메이크업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피부에 정말 잘 맞는다고 강추를 해주신 베이스 제품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성인 피부에 착 붙으면서도 적당히 뽀송함이 느껴져서 좋다고 해주신 W랩 빅커버 쿠션 제품이고요. 그리고 피부 유분기 잡아주는데 가장 좋았다고 강추를 해주신 노세범 미네랄 팩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등님의 스킨케어 루틴을 함께 보시면 메이크업을 한 상태일 때 순한 클렌징 오일로 1차 클렌징을 먼저 해주고 코스RX 약산성 젤 클렌저를 거품망으로 충분히 거품을 내준 다음에 2차 클렌징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라네즈 스킨을 2번 레이어링해서 흡수를 해주고 센텔라 N 그린티 수분크림도 마찬가지로 2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주고 마무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외에 실천한 방법으로는 수면은 꼭 충분히 취하신다고 하고요. 손으로 트러블을 만지거나 뜯는 거는 절대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청결, 손 잘 씻기, 머리띠로 머리카락 고정하기 등등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지키신다고 하고요. 세수도 그렇고 뭐든지 과하게 신경 쓰면 트러블이 더 악화되는 느낌이라 적당히 하시는 거를 포인트로 관리를 해주신다고 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등님이 극복하신 스토리를 함께 봤는데요. 우리 이등님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단계를 조금 줄이시면서 간결하게 하신 것, 그 다음에 필요할 때에 피부과를 짧게만 딱 핵심적으로 다니신 것,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순한 클렌징 그리고 간결한 스킨케어로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계절마다 물론 다르게 하긴 하지만 지금 여름 같은 계절에는 저한테 딱 필요한 게 수분 공급이거든요. 유분기 대비 수분감이 가득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속수분을 채워주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지고 또 피부 장벽에까지 도움을 주는 건데, 우리 이등님이 이렇게 딱 나한테 필요한 스킨케어만 남기고 나머지는 스킨케어 다이어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딱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너무 투머치한 것들은 이렇게 피하시면서 피부에 적절한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게 찾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딱 필요한 만큼만 피부과 치료 받으시고 여드름약 복용하신 거, 이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딱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8년 전에 이제 1년 넘게 피부과를 다닌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너무 심한 상태에서 병원을 다녀서 치료받다가 중간쯤에 이제 선생님이 여드름 항생제 약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괜한 고집이 있어서 약은 안 먹고 그냥 치료만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항생제 약을 조금 꾸준히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면은 훨씬 더 치료 기간도 줄이고 여드름 흉도 덜 생겼을 텐데 라는 후회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피부과도 어떤 병원을 가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 어떤 치료 방법을 받냐에 따라서도 효과가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이등님은 정말 딱 본인이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치료만 받고 딱 멈추시고 그 이후로는 홈케어만 하시면서 유지를 하는 게, 뭔가 이 타이밍이 딱 본인 피부 상태에 맞게 딱딱딱딱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호전된 상태로 잘 유지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소중한 극복 스토리 공유해주신 이등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1등님의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